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4-1의 안반석재 터널을 할 건데 여기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 챕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실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7번 전체 심도 5m의 시추 작업을 통해서 획득한 6개의 암석 코어의 길이가 딱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코어 회수율이랑 코어 회수율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암석 시추를 했을 때 이 정리할 수 있는 게 암석 회수율이라는 게 있고 암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어 회수율은 지금 암석 회수율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5m를 말 그대로 이렇게 시추 파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여기서 5m를 이렇게 시추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시추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내가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내가 5m를 이렇게 파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 5m짜리 이제 원기둥을 얘 돌멩이겠지?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꺼냈다고 했을 때 얘가 5m가 멀쩡하게 다 채취가 될까요? 아니지. 얘네가 이렇게 막 꺼내다 보면은 돌멩이니까 이렇게 막 끊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끊어져 가지고 얘가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덩어리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암석 회수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체 5m를 이렇게 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m를 파서 바깥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실제 회수된 길이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실제로 5m를 파서 바깥으로 원기둥 형태로 꺼냈어요. 꺼냈는데 여기서 돌멩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꺼내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내가 이제 바깥으로 못 꺼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회수가 됐느냐는 전체 파낸 길이에서 여기 내가 바깥으로 꺼내진 애들을 다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5m였는데 회수된 게 얼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만큼 회수가 됐냐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45, 35, 120, 50, 45, 95를 다 더하게 되면은 0.9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원래 안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토목기사 실기는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0.98에다가 곱하기 100 해가지고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98%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100 안 곱하고 0.98 해도 맞습니다. 근데 이 토목기사는 이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암질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뭐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암질지수는 내가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 왔을 때 얼마만큼이 좀 멀쩡하냐, 쓸만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쓸만하냐. 어느 정도 돼야 얘가 쓸만하냐면은 내가 꺼낸 게 적어도 얘가 10cm가 넘어야 쓸만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너무 이렇게 잘게 쪼개지면은 내가 이 시료 채취한 의미가 없습니다. 가루로 돼버리면은. 그래서 보통은 10cm 이상이 돼야 좀 쓸만하기 때문에 10cm 넘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 이게 이제 암질 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따로따로 암기하면 돼요. 전체 파낸 길이가 있고 이거는 내가 이제 파낸 길이에서 꺼낸 길이 다 더하면 되고요. 얘는 10cm 넘는 것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암석 회수율, 얘가 암질 지수다. 이렇게 암기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대입하면 됩니다. 8번. 암질의 평가 기준으로 RQ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산 방법을 설명을 해주세요. 계산 방법이 뭡니까? 요거 쓰면 되죠. 시추 길이분의 10cm 이상 코어 길이를 다 더하면 된다. 이걸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토목기사 실기는 항상 이렇게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를 표현을 하세요. 이고. 그 다음에 그 계산한 값이 보통 암질의 경우에 몇 퍼센트 정도가 돼야 되느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보통 암질이 되려면은 50에서 7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해서 갖다가 쓰면 되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쓰면 된다. 9번. 이걸 풀 정도면 이제 다 푸는 거죠. 집안 조사 시추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크기의 암석 시료를 코어 채취기로부터 채취를 했습니다. 이때 회수율과 암질 지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굴착된 암석의 코어 배럴 진행 길이는 2m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총 파낸 길이 시추 길이가 2m다. 얘가 준 거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코어 크기가 이렇게 딱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부터 해봅시다. 문제에서 암석 회수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시추 길이분의 여기는 내가 이제 회수된 길이 다 더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추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2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여기는 이제 코어 길이가 다 들어가줘야 되니까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5cm가 한 개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16.5cm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2 해주고 6cm가 한 개, 8.5cm가 한 개 이렇게 여기 써주고 3.9cm 한 개 이렇게 있고 18cm도 한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근데 3cm 한 개 있고 5.5 곱하기 2 딱 써준다. 그래가지고 쭉 쓰면은 0.6745인데 항상 여기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퍼센트로 표현하세요. 사실 이렇게 써도 맞다고 해줘야 되는데 어떨지 몰라. 됐고. 그 다음에 암들지수를 봐줘야 되는데 얘는 시추 길이분의 10cm가 넘는 것만 내가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좀 멀쩡한 거, 쓸만한 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2m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내가 10cm 넘는 것만 표현해줘야 되니까 이거랑 얘만 딱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10.5 있고 16.5가 두 개 있고 18이 한 개 있고 20.5가 두 개 딱 있으니까 계산하면은 51.25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은 51.25%다.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네, 전체 2m를 파서 꺼냈는데 그 중에서 내가 67.45%만 회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m 중에서 요것만 내가 여기 그러니까 2m를 요만큼 이렇게 파냈는데 그 중에서 67.45% 정도만 여기 안에 이렇게 돌멩이가 들어있었고요. 그 중에서 내가 조금 쓸만한 거는 한 51.25%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단순 암기예요.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외우면 돼. 봐봐. 사암을 착공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사암을 착공을 하는 거야. 이때 착공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표준암을 착공하는 순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뭐 C1 있고 C2 있고 알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 C1, C2,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일단 요것만 외웁니다. 딱 얘만 외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암반을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천공이라고 합니다. 천공. 돌멩이에다 구멍을 뚫어. 돌멩이에다 이제 구멍을 뚫는 속도가 이제 천공 속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구멍을 뚫는 속도야. 얘가 이제 실제 속도입니다. 실제 속도에다 있어. 그 다음 여기 알파는 여기 뭐 전체 천공 시간에 대한 순 천공 시간의 비율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몰라 상관없고요. 여기 뭐 C1은 뭐 표준암에 대한 천공 대상암의 뭐 암석 저항력 개수 있는 몰라 상관없고 뭐 C2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개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줍니다. 이게 다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V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표준암을 천공하는 순천공 속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멍을 뚫려고 하는 암반이 있어요. 근데 걔가 무슨 암반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제로 내가 내 눈앞에 주어진 이 눈앞에 주어진 암반을 뚫는 속도가 있는 거고 이거 말고 내가 만약에 이 기계를 통해서 표준암을 천공하는 속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계의 재원 같은 거죠. 기계의 성능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이 기계를 통해서 표준암을 뚫는데 속도가 이만큼이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이런 개수를 곱해서 내가 실제로 뚫는 속도를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 외웠다 치고 외웠다 쳐요. 뭐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외웠다고 치고 문제에서 지금 내가 표준암을 착공하는 수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V를 물어봤으니까 이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대입하면 돼.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사암인데 얘를 뚫는 속도가 요거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갖다 넣어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C1, C2 있잖아요. 0.5, 1.5, 8, 0.8 있죠. 쭉 넣으면은 계산하면 얘가 이제 표준암을 착공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뭐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외워서 어디다 쓸 겁니까? 쓸 데도 없지. 그러니까 이거 외워가지고 쓰면 좋겠는데 얘가 표준암이고 얘가 실제 집안이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됐고요. 32번. 풍화 파쇄 작용을 받는 상태의 사암을 천공할 목적으로 굴착기로 표준암을 천공하니 이만큼의 천공 속도를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표준암 천공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파쇄대의 사암을 같은 경우로 천공장 3m, 천공 번수를 15번을 한 대의 차감기로 암반을 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나는 지금 이 사암 집안을 뚫어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뚫어야 되냐면은 3m 길이로 뚫어야 되고 15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내가 천공 시간을 구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사암을 뚫는 천공 속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구해야 돼요. VT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사암
이거를 뚫는 천공 속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럼 알파가 있습니까? 다 줍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알파가 0.65고요. C1이 1.35가 있고 C2가 0.6이 딱 있습니다. 됐고, 여기 V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나한테 주어진 기계로 표준암을 천공한다면 이 천공수가 얼마냐? 얘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은 4암을 천공할 때 이 천공속도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이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문제에서는 지금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얘랑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총 뚫어야 되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구멍 하나에 3m고 15개를 뚫어야 되니까 3m 곱하기 15개를 뚫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내가 4암을 뚫는 속도니까 이걸로 나눠주면은 이게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천공 시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분으로 써도 맞았다고 해줘야 되겠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얘를 60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려울 거 없다. 일단 요것만 외우면 되고, 얘가 표준암을 뚫는 속도고 이게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암반을 뚫는 속도다.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